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글스 독서 클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 있는가라는 책에서 2장 파트 인생은 한 번뿐, 다음은 없다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그의 시 가지 않은 길에서 두 갈래 길에서 택한 나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도 인생은 비와 디 사이의 시라고 했습니다. 벌스, 태어나서 데스, 죽기까지 우리의 삶은 초이스,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뒤안길에서 창송의 대명사 에디트 피아프처럼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려면 후회하지 않을 선택과 실천에 옮기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들 치고 다음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분명 또 다른 핑계거리가 생겨나기 때문이죠. 인생에선 다음은 없다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무엇이든 생각날 때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심리학자 린다 사파디는 일을 미루는 사람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높은 기대감을 걱정하는 스타일로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완벽주의자. 탁월한 기획력과 계획력이 있지만 앉아서 일하는 것에 쉽게 지치는 스타일인 몽상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에 저항하고 결정을 회피하는 스타일인 걱정꾼. 마지막 순간에 아드레날린 폭주를 즐기고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최상의 성과를 내는 스타일의 위기의 제작자. 외부에 저항하는 스타일로 때때로 적대감을 표출하는 반항자. 거절하지 못해 많은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 충분한 시간이 없는 바쁜 사람.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완벽을 추구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여유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일을 미루고 마감이 되어 후회하는 건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미루는 건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하려고 했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루기 극복 세미나의 인기 강사인 리타 엠머슨 그녀의 저서 세상의 모든 군뱅이들에게 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거나 하지 않는 것만 존재할 뿐 하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리타 엠머스에 따르면 실제 일하는 것보다 일하기를 두려워하느라 소비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더 크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두려워해 미룰수록 마감 시한 훨씬 이전부터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스트레스는 다시 그 일을 미루게 합니다. 미움의 악순환이죠.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팀 어버는 웹버드와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인기 있는 작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테드 강연인 할 일을 미루는 사람들의 심리가 위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강연에 따르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자와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원숭이가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개 원숭이가 이깁니다. 원숭이는 속삭입니다. 그 재미없는 일, 집어치우고 잠깐만 놀자고. 오늘 할 일은 시간이 충분하니 내일로 미루자고. 일을 미루는 사람은 이 원숭이에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팀 어버는 제안합니다. 원숭이를 이기려 하지 말고 효과적으로 제어하라고. 원숭이에게 놀아줄 시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당장 해야 할 일에 대한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장 귀찮음이 밀려오더라도 오늘 오후까지 끝내고 저녁에 쉬자라는 단기적인 기한을 세우면 원숭이를 통제하기 편해집니다. 누구에게나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미루려고 하는 성향을 자신의 무능함과 게으름으로 연결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원숭이와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2장 파트에 운도 내 것으로 만드는 계획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심리학자 안체 슈미트 교수에 따르면 사람은 계획과 관련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금방 폭발의 목표를 포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가지 유형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연구팀은 학생 209명과 직장인 119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1-2주 동안 과제, 시험 공부, 행사 개최처럼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주 열받고 짜증나고 화가 났는지, 얼마나 끈기 있게 버텼는지 일주일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소 두루뭉술하고 비현실적인 예상을 한 사람들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한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수준의 불분명하고 수동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조그만 장애물에도 쉽게 끈기를 잃고 중도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다양한 어려움을 예상하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정진했습니다. 위 실험은 우리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두루뭉술하고 불분명하게 잡는 계획이라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일본의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는 사회인 야구선수 출신인 아버지와 배드민턴 선수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를 시작해 고등학교 2학년 땐 고교 2년생 최고 구속 타이 기록을 세웠고 3학년 땐 아마추어 야구 사상 최초로 시속 160km를 던져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를 보며 처음부터 재능이 탁월했던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테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표 달성표를 만들어 직접 계획하고 실천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의 방법은 하나의 핵심 목표를 세우고 그 아래 8가지 세부 목표를 세운 다음 각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8가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계획 중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운을 그저 운으로 치부하는 데 반해 그는 운을 적극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요소라 본 것입니다. 그가 운을 획득하기 위한 요소로 제시한 것에는 플러스 사고, 책 읽기,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등이 있습니다. 오타니는 목표 달성표에서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몸 만들기, 제구, 구위, 스피드, 변화구, 운, 인간성, 멘탈 등 8가지 세부 항목별로 64개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지만 아무나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구체적인 행동을 이끕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이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자신을 단련했던 오타니는 과연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는 일본의 프로구단을 넘어 미국 메이저리그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홋카이도 니포넴 구단의 1순위 지명과 간절한 설득으로 메이저리그 입성을 잠시 보류하고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 무대를 평정하였고 오타니는 2018년에 메이저리거가 됐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 두루뭉술하고 불분명한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운도 내 것으로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해야 하는 일에 있어 일을 미루지 않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며 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